평범한 할머니의 유품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가 깨어났다. 시대의 아픔 속 잊을 수 없었던 첫사랑. 그리고 거대한 운명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가슴 시린 이야기 그 마지막 페이지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오후의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쨍한 여름날의 열기가 훅 끼쳐왔지만 오래된 집안은 묘한 서늘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덥수룩한 머리를 쓸어넘기며 묵직한 짐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영희 여사의 유품 정리라는 지루하고도 낯선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덤덤하게 그러나 조금은 귀찮은 마음으로 한때는 정갈에 쓸 공간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가족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덤덤함 속에 숨겨진 희미한 불쾌감일지도 몰랐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들을 옮기던 중 지우의 시선이 집 안쪽 구석에 놓인 육중한 물체에 멈췄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빛바랜 나무에 쇠붙이가 덧대어진 낡은 재봉틀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간간히 들었던 이야기 속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부터 쓰셨다는 바로 그 재봉틀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낡은 재봉틀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지우는 재봉틀 앞에 쪼그려 앉아 덮개를 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덮개는 뻑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쪽으로는 달고 다른 가죽의 질감이 느껴지는 부품들과 엉킨 실타래들이 보였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재봉틀 내부를 더듬던 중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헛바퀴만 돌던 바늘대 근처의 작은 틈새였습니다. 익숙지 않은 감촉에 힘을 주어 살펴보니 칠이 벗겨진 나무 판자 조각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판자를 밀어내자 예상치 못한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잔뜩 앉은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와 작고 은빛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열쇠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꽤 두꺼워 보였고 열쇠는 낡았지만 정교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간직하셨을 법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무심했던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물건들에 담긴 이야기는 무엇일까? 할머니는 왜 이토록 소중한 것들을 재봉틀 속에 숨겨두셨던 것일까? 지우야, 아직도 거기 있니? 그때 집 밖에서 아버지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일기장과 열쇠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아버지, 거의 다 정리했어요. 뭐 찾았어? 쓸만한 거라도. 준호의 질문은 마치 오래된 물건들을 팔아치울 수 있는 잡동사니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기장과 열쇠에 대해 말하기엔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도 덤덤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낡은 재봉틀이 하나 있었어요. 지우는 재봉틀을 슬쩍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도 버리든지 알아서 해. 난 다른 방 짐이나 마저 정리해야겠어. 그렇게 말한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지우는 품속의 일기장과 열쇠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할머니의 숨겨진 이야기가 더욱 깊고 비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재봉틀 속에 숨겨진 무언가에 대한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부는
분명 이 낡은 재봉틀 안에서 시작될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알리는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낡은 일기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꼬깃꼬깃했습니다. 김지우는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표지를 열었습니다. 일기장 갈피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조각 하나가 끼워져 있었고 잉크가 희미해진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를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해맑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저 그의 눈빛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던 어느 날 우리는 강가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그라고 지칭하는 이 누굴까? 지우는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김영희 여사의 젊은 날, 혹시 풋풋했던 첫사랑 이야기라도 되는 것일까요? 일기장을 넘길수록 그라는 인물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별을 따다 주겠다며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웃으며 당신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언제나 저를 녹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을 어귀 붉은 연못이라 불리는 작은 호수 근처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오롯이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붉은 연못. 낯익지 않은 지명이었지만 일기장 곳곳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그들의 특별한 장소였음이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왠지 모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 붉은 연못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일기장 한 귀퉁이 낱장으로 떨어져 나온 듯한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시원한 이목구비, 왠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일기장에 적힌 그일 테지요. 지우는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진의 한쪽 귀퉁이가 뜯겨져 나간 듯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누구니? 그때 방문 밖에서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 점심 식사를 챙겨주러 오신 이웃 할머니 이선희 씨였습니다. 아, 할머니, 이거 할머니께서 쓰시던 일기장인 것 같아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일기장과 함께 사진을 이선희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일기장을 건네받아 펼치셨고 사진을 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어머나, 이 사진, 이건 민준이구나. 선희 할머니는 사진 속 남자를 보며 나지막이 이름을 읊조리셨습니다. 이민준. 그가 바로 그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분, 혹시 할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아시던 분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알다마다 영희, 김영희 할멈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함께 어딘나 모를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럼 혹시 붉은 연못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선희 할머니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붉은 연못, 그래, 거기 참 아름다운 곳이었지. 민준이와 영희가 자주 만나던 곳이었지. 선희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음을 지우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 박준호가 방에서 나와 땀에 젖은 이마로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묵직한 무언가를 옮긴 듯한 그의 모습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뭐해? 아직도 그 낡은 물건들을 뒤지고 있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관심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좀 보세요. 할머니 일기장에서 나왔는데 지우는 이민준의 사진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받아 잠시 살펴보더니 별다른 감정 없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버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등장에도 그리고 할머니의 풋풋했던 첫사랑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지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얘야, 그 사진 혹시 반쪽짜리인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때 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 지우는 아버지의 싸늘한 반응과 이선희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낡은 재봉틀 속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열쇠, 빛바랜 사진 한 장. 할머니 김영희 여사의 삶에는 지우가 알지 못하는 깊고도 애틋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붉은 연못이라는 낯선 장소와 닿아 있는 듯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우는 묵직한 일기장과 반쪽짜리 사진을 품에 안고 붉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재봉틀 속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불러일으킨 궁금증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선희 할머니가 언급한 이민준과 김영희가 자주 만났다는 그곳. 할머니의 젊은 날 비밀스럽게 간직되었을 사랑 이야기의 진실을 찾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굽이굽이 이어지는 흙길 끝에 자리한 붉은 연못은 이름처럼 붉은 기운이 감도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빛은 묘하게 슬픈 빛깔을 띠고 있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연못가에 앉아 품속에서 이민준의 편지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종이 조각에는 잉크가 희미해진 글씨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네 생각을 했다. 이 험한 세상 부디 너는 이라는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편지 조각과 반쪽짜리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던 지우의 눈에 연못가 바위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말입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살펴본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봉틀에서 발견했던 은빛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자 찰칵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붓글씨로 또렷하게 쓰인 이름이 적힌 앳된 얼굴에 이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박선우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각선우? 지우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 박준호의 부친인 박선우였습니다. 일기장에 그라고만 지칭되었던 인물은 이민준이었고 그의 온전한 사진 뒷면에는 박선우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짐 정리가 한창인 시골집으로 돌아온 지우. 정리 다 됐어?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땀에 젖은 채 방에서 나온 그는 지우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는 무감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얼른 가자. 준호는 아버지 박선우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가족의 과거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박선우라는 인물 자체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이분 혹시? 지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준호는 사진을 휙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찢어버렸습니다. 푹! 거칠게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찢겨나간 사진 조각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준호의 차가운 눈빛은 지우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 떨리는 손끝에서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박준호가 할아버지 박선우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했던 것이 어쩌면 아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붉은 연못에서 발견된 이민준의 편지 조각, 그리고 온전한 사진 속 할아버지 박선우의 이름. 엇갈린 운명 속에서 할아버지가 홀로 감당했을 진실의 무게가 아버지의 침묵과 차가운 눈빛에 담겨 있음을 지우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 희생의 흔적들이 붉은 연못의 붉은 물빛처럼 슬프고도 애틋한 사랑의 파편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말을 남기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간 박준호. 그는 굳은 표정으로 할아버지 박선우의 유품을 마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낡은 놀이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은빛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옥이 박힌 낡은 은반지였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영희라는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무심했고 과거에 대해 함구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 은반지는 그 모든 침묵을 깨뜨리는 숭고한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 김영희와 그녀의 또 다른 사랑인 이민준의 엇갈린 운명을 덮어주고자 홀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며 반지를 거두어 간직했던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에 무너져 내린 박준호는 다시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조각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찢겨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무관심에 대한 깊은 회한과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아버지 박선우가 걸어왔던 숭고한 희생의 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붓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오랜 시간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으니 그 향기가 닿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 문구는 마치 김영희 여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지우와 준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이민주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박선우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김영희와 이민준을 지키려 했던 이름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혀졌던 진실이 붉은 연못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힘차게 두 사람의 마음속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의 삶은 두 남자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역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지우는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낸 낡은 재봉틀 위에 정성껏 마련한 할머니 김영희 여사의 유품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낡은 일기장 이민준의 마지막 편지 조각, 그리고 할아버지 박선우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이민준의 은반지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이야기의 큰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피어났던 순수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유품 정리를 마친 지우는 마지막으로 붉은 연못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붉게 물든 붉은 연못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 서 있던 김지우는 따뜻하고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붉은 연못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힘차게 퍼져나가는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해질녘의 황금빛 햇살이 김지우의 모습을 감쌌고 그의 곁으로 풋풋했던 김영희와 그리고 두 남자 이민준과 박선우의 젊은 모습이 희미하게 포개졌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 위로 영원히 빛날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기억이 잔잔한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붉은 연못은 이제 더 이상 엇갈린 운명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숭고한 희생과 깊은 사랑이 깃든 성스러운 기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낡은 시골집과 붉은 연못 그리고 김지우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영원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